컵에 얼음이 들어있고 물을 부어요. 그러면 이게 온도가 0도씨거든요. 0도씨인데 이 0도씨의 온도가 상온 플러스 온도로 올려가려면 얼음이 다 녹아야 돼요. 얼음이 결국 뭐냐면 공실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공실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온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0도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국이거든요. 이때가 전국이라면 다 같이 오른다면 다 같이 벌게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빨개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죠. 어느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게 서울이죠. 서울은 힘들지만 부산은 괜찮고 또 다른 인천이나 대구는 또 힘들고 이런 상황으로 시장이 다 디커플링 되더라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시사점이 나와요. 뭐냐면 부동산 책 보면 이런 거 나와야 돼요. 그래도 내가 아는 지역부터 투자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하나 정도는 자기 집을 자기가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곳은 결국은 자기가 근처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무주택자, 오늘 아까 전에 손 들는데 무주택자는 범죄자예요. 범죄자. 왜 범죄자예요? 처자식 힘들게 만들고 본인도 힘들고 결국은 시장을 못 따라가고 다 범죄입니다. 뭐 이제 죄는 받지 않는 범죄이긴 하지만 본인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거부터는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지역이 아니라 결국은 시장이 괜찮아질 곳,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갈 곳, 집이 부족한 곳으로 가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서로 지역마다 다 틀리게끔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보게 되면 조용하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서울이 보시다시피 이쪽이 조금 힘들었다가 계속적으로 이때부터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이때가 안 됩니까? 2015년 초입니다. 2015년 초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올랐다가 소강 상태 보였다가 올랐다가 소강 상태 보였다가 올랐다가 와장창 올랐습니다. 뭐냐면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당선되시고 8.2 대책 터뜨리고 난 다음에도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이제 중과한다고 2008년도 3월 달까지 이제 또 그때 거래량이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주춤했다가 박원순 시장께서 싱가포르에서 한 말씀 하시는 바람에 여의도하고 용산하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또 확 불을 타올랐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9.13 대책이 터지면서 이제 싸늘하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식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죠. 야, 이렇게 소강 상태 보였다가 활활 탔다가 소강 상태 보였다가 활활 탔다가 소강 상태 보였다가 딱 이제 9.13 대책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완전히 식어서 지금 뭐 1억이 떨어졌네, 2억이 떨어졌네, 헬레시티 전세 5억이 나왔네, 뭐 별의별 얘기가 언론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활성화가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겠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굉장히 갈리죠. 우리 연구원 최모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폭락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상호 연구원은 오른다고 그랬고 또 이제 반반이죠. 지금 양념반 치킨반만 해가지고 하다가 점점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언론은 믿지 마세요. 근데 장담하는데 언론은 정말 정부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전혀 하질 않아요. 뭐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자기의 주장, 소신 있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엄청나게 있잖아요. 폭락한다고 난리 쳤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그 신문에서 그러다가 또 올라가니까 또 올라간다고 또 난리치고 지금 또 이렇게 떨어지니까 서로 간에 막 떨어진다고 난리치고 신문기사가 영혼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좀 안정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냐면 그러면 자 이것이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이는데 다시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갈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항상 우리 저 책방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항상 뭐냐면 반토막 될 일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항상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이제 하방 경직을 해서 횡보를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축적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축적하는 기간이 있다가 이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진입하면서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서 확 올라가 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반토막 난 적은 있잖아요. 그 대외적인 경제 사정으로 봤을 때는 2번 반밖에 없어요. 크게 이야기하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 요인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대외적인 경제 충격입니다. 대외적인 경제 충격.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2번 반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일 쇼크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IMF 때 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요. 근데 왜 2번 반이라고 하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지방은 아무런 타격이 없었어요. 수도권만 타격을 아까 전에 차트 보셨죠? 그랬던 부분. 그리고 집값이 또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뭐냐면 국지적으로 그 동네에 집중적으로 물량이 들어갔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1990년도 초에 노태우 대통령 그 200만 호 건설했을 때 이제 일기 신도시들 일산, 산본, 중동, 분당 이때 터졌을 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곡동,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때 세곡동, 내곡동 그리고 이쪽에 우면 이쪽에 진짜 택도 아닌 말도 아닌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바람에 거의 시세의 70%로 공급을 하니까 강남구 쪽의 시장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죠. 맞아요. 보금자리, 네, 보금자리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그거 외에 사실은 지방 애들 대규모들 지금 물량이 터진 것들은 여러분들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결국은 이쪽 이런 동네들은 딴 게 아니라 지역적인 경제적인 사정도 있지만 결국은 물량이에요. 물량.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서울이 와장창 내려앉을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는 뭐냐면 대외적인 경제 사정이 힘들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흔들리는 게 이제 중국이 흔들릴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방법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IMF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오일 쇼크 같은 어떤 큰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거는 어느 하나 우리나라의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어느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예측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일 겁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밖에 없어요.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수요와 공급밖에 없어요. 제가 서울을 이제 이야기할 때 중에서 사실은 수요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저는 대외적인 경제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수요가 객관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자료를 내놨어요. 2차 장기 주택 종합 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가구 요인, 소득 요인, 멸실 요인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을 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권역별로 나와 있는데요. 다 틀려요. 틀린데 이 부분을 이제 보통 인구라든지 또는 세대수로 이렇게 나눠보면 보통적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요. 지금 보면 7만 3천 정도의 어떤 서울은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이 공식적입니다. 공식적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숫자가 몇 개 안 됩니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때까지 상당히 많이 서울 쪽이 가격이 올랐다라고 봐도 과언은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물량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자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오피스텔에 살고는 있지만 내가 돈만 벌어봐라. 그럼 뭐 산다?
아파트 사겠죠. 그럼 잠재적 수요자죠. 그러니까 항상 대기 수요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살 뿐이지. 그러면 이 잠재적인 수요까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준주거 시설이 오피스텔, 레지던스, 아파텔,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이것도 다 집이다라고 주장하는 당연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남이라든지 또는 이제 강동이라든지 이쪽에 굉장히 물량이 내년까지 많이 있어요. 또 올해도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헬리오시티 9,510세대에서 실 장난 아니죠.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2021년이죠. 2022년이가 둔촌주공 10,000세대가 넘어가요. 예, 뭐 이런 것도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닌데 그러면 그런 물량들이 과연 이제 저거 분명히 그때는 출렁출렁 할 겁니다. 예전에 잠실의 엘리트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트는 L2, 2cm 트리지엄 말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컵에 얼음이 들어있고 물을 부어요. 그러면 이게 온도가 0도씨거든요. 0도씨인데 이 0도씨의 온도가 상온 플러스 온도로 올려가려면 얼음이 다 녹아야 돼요. 얼음이 결국 뭐냐면 공실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공실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온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0도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음이 다 녹는 순간, 공실이 다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는. 그리고 가장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제가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 모르겠습니다. 뭐 벌겋게 올라갈지 살짝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풍랑농자 내지는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울시장이 더 이상 깔아앉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내년 한 4, 5월 달 정도 되면 상승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틀어서